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의환 뉴욕 총영사를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국인이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기업들의 불법 파견 근로가 늘면서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10피트 높이의 해일과 140마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남부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에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경제 문제로 한인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장 용기나 집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등 조리도구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에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의환 뉴욕 총영사를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뉴욕 총영사의 막말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은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미국이 선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을 분쇄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단상에 오르자마자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두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광복절에 우리 교민들이 참석한 공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언급한 김 총영사의 주장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당당하다면서 특임 공관장이어서 일반 외교부 공무원처럼 눈치 보지 않는다고 했던 김 총영사 발언을 지적하면서 특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김 총영사의 기념사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대사나 총영사가 정부 공식 경축식에 대통령 축사 대신 본인이 쓴 축사를 읽은 적이 있느냐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총영사를 하느냐, 이러다가 대형 사고 칠 것 같다면서 즉각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국인이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 기업들의 불법 파견 근로가 늘면서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A씨는 지난 2일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으로부터 입국 거절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무비자로 불리는 전자여행 허가를 통해 입국한 그는 입국심사에서 엘라벨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3주간 머무르며 남부 관광을 할 계획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입국심사관은 도심 명소 인근도 아닌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이 있는 지역에 여행차 들른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체류 장소가 공장 근로자를 위한 공유 숙박업 밀집 지역인 점과 여권 발급 일시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취업 목적 입국의 정황 근거로 해석됐습니다. 이날 당국은 A씨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50대 한국인의 한 식당 불법 취업 계획도 적발해 함께 강제 귀국시켰습니다. A씨는 입국심사를 도와준 한국어 통역사가 아시아권 입국자 중 일평균 3명은 본국 송환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지역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와 인력 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식 취업 비자 없이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데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불법 취업의 여파로 혼자 입국한 40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를 목적지로 언급할 경우 입국이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10피트 높이의 해일과 140마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리다에 근접하고 있는 허리케인 밀턴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센터는 밀턴이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으며 풍속이 시속 180마일에 이른다며 플로리다 서해안에 접근할 때 매우 위험한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밀턴은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 사이 플로리다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플로리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 최대 10피트 높이의 해일과 시속 140마일의 돌풍, 15인치의 폭우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5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폭풍으로 인한 잔해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대형 차량을 곳곳에 배치하고 주 방위군 5,000명을 대기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차원에서 재난 및 구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텔러해시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650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풍과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 카운티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남부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에서 한인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 경제 문제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한인들의 트럼프 지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줄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이슈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한인들의 민심 이탈로 조지아주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1만 2천 표 정도의 격차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당시 대선에서는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 및 인종차별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으며 한인들도 바이든 후보를 더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사실상 아시아 혐오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는 최근 10년 사이 한인 인구가 2배로 증가했으며 애틀랜타 인근 귀넷 카운티의 경우 한인 증가와 맞물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2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플레이션 문제 등 경제 문제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한인 유권자의 지지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한인 유권자의 표심 변화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유권자 단체인 APIA 보트의 7월 조사를 보면 한인 유권자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2020년 51%에서 올해는 38%로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5%를 기록해 4월과 5월 27%에 비해 8%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앤디 킴 후보가 공화당 커티스 바시오 후보와의 토론에서 이민과 낙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앤디 킴 후보는 토론 시작과 함께 상대 후보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바로 다가가 괜찮은지 물으며 상대방을 배려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이더 대학 뉴저지 정치연구소와 뉴저지 글로브가 공동 주최한 상원 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앤디 킴 후보와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지지자인 버쇼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낙태권을 정말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쇼 후보는 자신도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지만 연방법원이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 의원은 이민법원의 적체 해소 등 이민 개혁을 주장했고 바쇼 후보는 김 의원이 하원에서 국경 보안 강화 조치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자신은 처방 약값 인하와 메디케어 확대 등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에도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바쇼 후보는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바쇼 후보는 토론 시작 직후 갑자기 얼어붙어 연단을 움켜쥐고
거의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쇼 후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으며 배려했고 결국 진행자는 토론을 중단시켰습니다. 토론장을 벗어난 바쇼 후보는 10여 분 뒤 다시 돌아와 선거 캠페인 중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말하고 토론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으로 복귀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뉴욕주 학생 3명 중 1명이 만성 결석을 하는 등 만성 결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에서 2023학년도 뉴욕주 공립교 만성 결석률은 29.1%로 만성 결석률을 보고한 전국 40개 주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만성 결석은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10% 이상 결석한 것을 의미합니다. 2021에서 2022학년도 뉴욕주 만성 결석률 32.6%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7에서 2018학년도 17.8%, 2018에서 2019학년도 18.6%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만성 결석률이 3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평균 만성 결석률 26.4%보다 7.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만성 결석률은 43.1%로 뉴욕주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지난해보다도 9.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내 대도시인 버팔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용커스 지역 공립고교의 만성 결석률은 64.2%로 뉴욕주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의 만성 결석률이 21.3%로 가장 낮았고 흑인이 46.4%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만성 결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학교에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학부모들과 자주 소통하며 출석에 대해 교사가 학생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뉴저지주 공립교 만성 결석률은 16.6%로 40개 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중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전 세계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제이 올샨스키 교수팀은 어제 과학저널 네이처 노아에서 현재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과 일본 등 8개 국과 홍콩 미국의 1990에서 2019년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조절하고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가능해지지 않는 이상 금세기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 동안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공중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신생아 및 유아 사망률은 물론 중년기, 노년기 사망률이 줄면서 출생 시 예상 수명인 기대 수명이 10년마다 약 3년씩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대 수명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1세기에 태어나는 어린이는 대부분 100세 이상 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20세기 내내 이어진 기대 수명 증가세가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증가세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져 최근 수년간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여성이 5.3%, 남성의 경우 1.8%로 이전 출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출생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여성은 15%, 남성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현저히 늦출 수 없다면 금세기에 급격한 수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밥 포장 용기나 집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등 조리도구에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에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주방 도구를 나무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하고 공기 중에 쌓인 난연제를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와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초밥 접시, 구슬 목걸이, 주방 도구 등 검은 플라스틱 재질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행용 게임, 장난감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미국의 환경 및 건강연구단체인
독성 물질 없는 미래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실험한 검은색 가정용품 20개 중 17개 제품에서 난연제가 검출됐습니다. 난연제는 연소 저항력을 높이고 화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제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가정용 제품 제조에 재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난연제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난연제는 첨가된 폴리머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 공기 중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플라스틱 주방 도구를 가열하면 음식을 통해 어린이가 장난감을 빨면 침을 통해 체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일부 난연제가 갑상선 문제, 생식기관 합병증, 신경 독성 및 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주의력 지속시간 장애, 운동 능력 저하, 인지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북한의 핵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김 위원장이 더 도발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앱스토어 개발자들이 경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구글에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의 경쟁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의 앱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글 플레이에서 독점적으로 또는 최초로 앱을 출시하도록 앱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에 돈을 지불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사전 설치하거나 경쟁 앱스토어를 사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일관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가밀리언이 당첨 확률, 잭팟 금액, 게임 방식, 티켓 가격 등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약 3억 2,600만 분의 1인 잭팟 확률이 2억 7,800만 분의 1에서 2억 9천만 분의 1 사이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2천만 달러에서 시작되는 초기 잭팟 금액도 크게 상향 조정돼 티켓 판매량에 따라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개편 후 모든 게임에는 내장된 승수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1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해야 했던 메가플라이어 기능이 모든 티켓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셈입니다. 대신 현재 한 장당 2달러인 티켓 가격은 5달러로 인상됩니다. 복권국은 메가밀리언스의 정확한 시행 날짜를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더 많은 세부 사항은 앞으로 수개월 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 지역 언론 캐피털 가젯은 애나론델 카운티 경찰국의 발표를 인용 53세 한인 이명수 씨가 이웃집 여성이 모아둔 현금 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해 여성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침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20만 달러를 보관했던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현금 16만 4,140달러를 발견했으며 이 씨는 자신이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 아침 저녁은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